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잘 사용되지 않았던 교권, 학생 인권이라는 말이 요즘 학교에서는 낯설지 않은 표현입니다. 학교에서 교권, 인권이 잘 지켜져서일까요? 잘 지켜지지 않아서일까요? 학생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오늘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 나와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3층 북카페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학생인권 옹호관 김민태 사무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명함에 옹호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낯선 직책인데요. 먼저 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서 이 학생인권 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여기서 또 센터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 전반적으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학생인권센터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기구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침해가 있을 때 상담, 조사, 구제 활동을 하도록 학생인권 옹호관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 학생인권센터에는 4명의 학생인권 옹호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5일 날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고요. 학생의 인권만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이다라고들 오해하고 계신데 사실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권, 즉 권리와 책임을 교육하도록 제정된 규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규범 아래에서 학교가 보다 민주적이고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또 교육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기구가 학생인권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이 조례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을까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헌법,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에 담겨져 있는 학생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이들이 시민으로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 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이 담고 있는 모든 차별의 금지, 그리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체벌금지라고 알려져 있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학생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삼고 있는 학교의 한 주체로서 자치와 참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학생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옹호관님이 실태 조사를 해마다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 실태 조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요. 학생인권 조례는 매년 1회 이상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매년 초, 중, 고 700개의 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님, 교사, 학생들의 인권 상황과 인권 의식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에도 하셨겠네요. 네, 2012년부터 매년 진행을 해서 작년까지 총 7회에 걸쳐서 실태 조사가 진행됐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있었을까요? 좀 특이사항이 있으시던가요? 체벌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학생들의 참여와 자치에 관한 참여도 정도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청소년 정책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매년 비슷한 내용의 설문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벌의 경험에 대해서는 경기도 학생들이 10% 내외라고 본다면 타시도에서는 15% 내외가 체벌을 경험하고 있다. 경기도가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성적에 의한 차별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차별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경기도에 있어서 성적에 의한 차별을 받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학생들은 16% 내외가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타시도 전국 대비 조사에서는 15% 이상이 차별을 29% 이상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에 역점을 두고 있는 학생 스스로 학교에 참여하고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참여와 자치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학생들은 90% 이상이 참여를 보장받고 있고
자기네들이 자치회를 끌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전국 대비 조사는 85%, 경기도 한 5%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타시도가 한 65%가 경험이 있다라고 한 반면에 경기도는 한 75% 이상이 인권 교육을 받고 있고 그 인권 교육을 토대로 우리의 인권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80% 이상이 좋은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서 학생의 인권이 개선되고 있다, 증진되고 있다라는 긍정적 답변을 보면 학생들은 80% 이상, 그리고 보호자, 선생님들은 90% 이상이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경기도의 10% 학생이 체벌을 경험했다. 네. 10%라면 아주 심각한 정도는 또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10명 중에 한 아이들이 체벌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친다라면 저희들은 낮은 비율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최소한 행복하지는 않겠군요. 네. 그것도 간접적으로 그 옆에 체벌을 목격한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것이 0으로 갈 때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 교육이든 혹시 또 가정 교육이든 간에 이 체벌이 없어지는 세상 사실 좀 상상이 안 가기도 합니다. 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사랑의 매이라는 부분으로 그 체벌을 합리화하고자 하는데요. 역시 이 체벌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어떠한 형태든 체벌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저희들에게 법률로 금지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도 벌 받을 짓을 했다라는 것이 맞을 짓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체벌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범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것들이 또 의학적, 심리학적으로도 체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강력하네요. 네. 근데 아이들이 말씀 들어보면 행복한 세상인 것 같은데, 근데 왜 교사들은 교권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전에 선생님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 체벌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야단도 심하게 치시고 복도나 어디에서든 벌도 세우시고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체벌이 이미 법률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체벌을 할 수도 없고요. 아이들을 대할 때도 예전처럼 모욕적 표현을 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그런 선생님들의 심리적인 위축이 아마 아이들에게 적극적인 교육을 하기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도 예전처럼 선생님 말씀을 고분고분 듣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적극적으로 따지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진 거죠. 인권의식이 높아지면 그에 맞추어서 자기 권리의식이 세지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한 보호자들도 예전처럼 선생님에 대한 무한 신뢰라든지 무한 존중의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게시를 하고 교육 방법론에 있어서도 보다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함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것이 교권에 대한 붕괴냐라고 했을 때에 좀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선생님들이 말씀이나 아니면 회초리로 아이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시대가 있다라면 지금은 말씀드린 것 같이 권리의식이 신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의 방법도 이 신장된 권리의식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새로운 교육 방법을 모색하고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교사들의 또 많은 걱정 중에 하나가 수업 시간 내에 휴대전화 사용,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제재를 가하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옹호관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도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진 부분이 휴대전화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도에 학교에서 일괄 수거 방식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관리하지 마십시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관리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아침에 등교해서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종례 시간 하교할 때 돌려받는 방식의 네. 수거 방식을 일괄 수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국가인권위에는 하지 말라라고 저희들에게 권고를 했고요. 네. 저희들도 이 권고를 국가기관의 권고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이 단순히 학생들의 완전한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이 부분에 대한 보장도 중요하지만 교육 공동체라는 특수성을 저희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자기 권리에 대한 자기 책임이라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자기가 스스로 학교에서 관리하겠다라면 이 사용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학생들이 인지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 중 또는 학교에서 정한 교육 활동 중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 규범을 어겨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수업 시간이나 기타 교육 활동 시간에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엔 교칙에 따라서 강제 수거하고,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을 소환해서 상담 후 반환하고 하는 부분들로 강하게 규율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자유에는 질서가 따르고 거기에는 적절한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또 학생 스스로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인권 침해를 체벌 이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인권 침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구제를 학생 스스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학생 간의 인권 침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선생님과 학생 간의 인권 침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잊고 계시겠지만 부모님에 의한 인권 침해도 존재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발생됐을 때 학생 인권 옹호관과 상담하고, 이 상담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권리를 지켜갈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 인권 옹호관에게 인권 상담을 진행해서 자신의 인권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게 지금 인권센터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으로 학생 스스로 이 인권 침해 상황을 극복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학교에 상담을 나가고 조사를 진행해서 학생과 그 인권 침해의 가해자 간의 어떤 조화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적 지원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엔 결국엔 학생인권옹호관이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 적시하고 학교의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스로 시민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학교도 우리 학생들에게 당당한 인격권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엔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과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잘 길러낸다는 것은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보여줄지는 우리 부모님들과 학교 그리고 온 사회의 몫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학생인권옹호관 김민태 사무관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사무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